근데 사실 예. 시작은 김대중이라는 네네. 간첩이 있을 때 이게 제일 심했어요. 자, 내가 지금 간첩이라고. 김대중을 간첩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북쪽에 있는 우리 북쪽의 친구들이 네. 김대중을 간첩이라 그래요. 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왜 간첩이야? 그 사람이 네. 우리 대통령 출신 아니야? 네네. 그랬더니 야, 그 김정일의 독재 정권이 사람도 굶어 죽어가고 완전히 정권이 무너지는데 네. 그 김대중이라는 김일성 때부터 수령님의 돈 받아먹던 그 간첩이 와서 우리 북조선을 되살려놨다. 그래서 김정일의 독재 정권이 더 연장이 됐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그 지옥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이가 갖다 준 돈으로 한 푼도 우리는 써본 것도 없고 네. 김정일의 독재만 강화시켜줬을 뿐이고 우리 인민들은 더 고생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에게 고개 숙이고 공작금 받았었던 간첩 김대중. 근데 이 사람이 봤더니 미국에서도 받았었어. 공작금을. 김대중이요? 어. 일본에서도 받아 쓰고. 예. 그래서 내가 김대중 뭐 여기 방송에 내가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김대중 간첩이다 이 얘기는 북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내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미국과 네. 일본에서도 네. 공작금을 네. 받았었던 네. 이야기까지 예. 또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김대중 씨 같은 사람들은 파묘해서 이름도 김대중이 아니라 원래 제갈대중 아니야. 저 그 성이 사실은 여러 개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람 김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네 제갈 씨 있는 집안의 선산에다 갖다 묻어주는 게 맞죠. 예. 네. 예. 그래서 또 마침 그 간첩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저희가 주로는 이제 북한 간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중국 간첩, 네. 러시아 간첩, 네. 심지어 저희의 우방이 뭐 미국이나 네. 일본 등지에서도 한국으로 네. 스파이를 보내나요? 어이, 그럼요.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래 너무 그러니까, 생소해서. 우리는 지금 간첩이다, 에스피오나지다, 스파이다 그러면 북에서 내려온 사람만 간첩으로 알아요. 예, 그런 인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머리에 도깨비 뿔나고 뭐 이런 것들이 간첩 아니냐 그랬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도 보내요. 미국에서도 우리 내부를 염탐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커버리지, 신분 포장,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된 건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쪽이겠죠. 그럼 한국을 에서 활동하는데 주로 정보 수집은 북한이랑 중국 정보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992년 8월 24일 날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네? 그렇게 정식으로 대사를 주고받고 대사관 건물도 이렇게 서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식 외교 관계 됐습니다. 벌써 3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죠. 자, 그런데요.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 여자, 뇌물 이런 것 등등으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녹여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요. 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 응? 그런데 그 포섭하는 방식이 얼마나 이 휘황찬란하고 이게 발전돼 있는지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포섭돼서 그 섹스피어나지 여성 공작원한테 넘어간 사례를 보면은 다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던 스월월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이에요. 정보위원회. 그 정보위원회에 있는 스월월 의원을 완전히 녹여서 무너뜨린 여자가 팡팡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팡팡이랑 사귐을 가졌었고 팡팡이가 뭐 공부를 빙자해서 미국에 들어왔다가 계속해서 미국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미소를 흘리면서 몸을 써서
미국의 정치인들 주요 기관원들을 갖다가 녹여서 그 입으로부터 아주 고급 정보를 빼나갔던 게 들통이 났어요. 그렇듯이 예. 그건 중국이 외국인들 상대로 첩보, 정보를 수집하는 지극히 한 가지에 지나지 않고요. 대한민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대사관이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네. 대사는 주로 외교부 출신이 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사들이 여러 명 있어요. 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온 문화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에서 나온 정무 1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에서 나간 정무 2공사가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는 그 밑으로 공사들 밑으로 이제 참사관, 이제 서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네. 직원들이 분포를 하는데요. 외교부만 나가는 것이나 뭐 기재부도 나가고 산자부도 나가고 식약청도 나가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뭐 무관, 국방부 뭐 많이 나와요. 하다못해 법무부도 나와. 하루 법무부는 하루 먹고 놀고 쉬고 그다음에 계속 여행 다니고 이게 이제 법무부 직원들의 행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에서 나온 입법관, 국회에서 나오신 분들은 주로 하루 일하고 6일 쉬고 이런 식의 형태를 해요. 그러다 북경에 나와 있던 한 입법관은 그 조선족 여자를 상대로 뭐 비자를 주겠다 네. 뭐 하면서 그동안 있으면서 현지처처럼 실컷 잘 데리고 놀았는데 약속을 안 지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떠나가기 전에 의문사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가장한. 네. 중국에서는 예. 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사람 죽이는 거는 워낙에 수법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 시체를 현장에서 처리해서 몇 번을 해서 화장을 회복을 했는데 예. 뭐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 경찰들도 경찰 주재관에서 나와 있는데 네. 그런 일 생겨서 연락하면은 주로 그런 일들 주말에 터져요. 아. 그럼 경찰에서 나온 친구들은 네. 주로 골프장 가서 있는 게 주된 일이고 아. 부르면 안 들어와. 외교부 영사들도 네. 뭐 물으면 뭐 어디가 있다 그러고 걔들도 주로 골프장 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살면서 네. 특히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교민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외교관으로 나온 대사, 공사, 참사, 서기관 네. 혹은 영사관에 있는 총영사, 부총영사 등등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진급을 위해서 일하지 나라를 결코 위해서.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예. 일하지 않는다가 아. 해외에 살고 계신 우리 교민들의 네. 공통된 인식이에요. 이 방송 나가고 나서 한번 반응을 보자고요. 해외에서 만약에 보신 분들 있으면 최수용 아저씨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정말 저거 공감 간다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네. 네, 또 공작관으로 활동하시면서 대사관에서 보신 그런 부분들을 또 지금 이야기를 그리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 맡고 있는 요소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영사 직함의 타이틀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사관에도 좀 자주 가서 네. 영사관 일을 보고 또 그 당시에는 탈북한 북한 사람들을 영사관 내에 이렇게 남자칸 여자칸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 200명 넘는 때도 있었고요. 탈북자들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일도 큰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 이제 중국하고 얘기가 돼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북경공항에서 타고 샤먼이라고 하는 그 복건성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문이라는 데인데 네. 거기까지 타고 가서 그 탈북인들은 못 내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져갔던 보딩 패스를 다 나눠주고 네. 자, 이 비행기가 그대로 해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니까 마닐라에 도착하시면은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해서 그런 또 탈북자들 호송하는 일도 많이 해봤고 네. 또 뭐 중국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방에 가서 투옥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쪽 길림성, 흑룡강성 이런 데 가면 또 있다. 그래서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또 그런 또 감옥소에 또 순방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래서 예.
저희들 그 국정원에서 나간 사람들은 그런 그 일반 외교관들처럼 그런 그 아주 컬러풀하고 스플렌디드한 그런 그 디플로맷 라이프가 아니에요. 예? 그 예를 들면 네. 자 똑같이 나가는 날 나갈 때 같이 나간 사람들끼리 SM5를 샀어. 갔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보통 많이 타야 15,000km야. 마일리지가. 아, 네. 근데 내 차는 15만 킬로 타고 왔어요. 아, 왜냐면 네. 그 저는 이제 그 중국말 자체가 내 모국어만큼 편했기 때문에 무슨 조선족들 행정 보조가 필요 없어요. 기사도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누가 있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현장 방문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문의 드리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정확한 소스를 받아다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뭐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 뭐 외교부도 그렇고 또 우리 저 워싱턴에 있는 데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간사님이 뭐 중요한 미국 같으면 이제 헤리티지에 있는 고급 선임 연구관이야. 근데 이제 네. 만났다고 보고는 해. 그리고 헤리티지 홈페이지에 있는 거 가져다가 컨트롤 C 카피해가지고 구글 번역기에 넣고 돌린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놓고 조각조각 문단 나눠갖고 접촉 결과에서 보내는 이런 양심 없는 놈들도 있어요. 응? 어느 부서든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해외에 나가서 외교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의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국민들 위해서 나가서 예. 해외에 난 임시 우리 행정사무소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